안녕하십니까. TVU 최현재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자체, 전문가,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.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.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? 편의점 업종들은 매출 데이터라는 게 나옵니다. 2월 달까지 직선으로 그리던 게 3월 달에는 완전히 꼬꾸라집니다. 데이터들이 4월, 5월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올라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, 재난지원금이라고 보고.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전통 시장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. 자료들을 보면 3, 4월보다는 5월부터 이게 매출이 상승되기 시작했다. 특히 전년 대비로 해서 매출이 한 15%, 20%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, 그것이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다,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에서 2차 재난금 논의가 활발한데요.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이번에는 개인별로 그렇게 지급되는 게 필요하고,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는 게 훨씬 더 나라 경제나 장기적인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되고 골목경제가 빨리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좀 하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공과금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걸 감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금으로 여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한테, 프리랜서한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2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에 의해서 좀 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좀 부족한 점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2차는 이것이 왜 지급되어야 되는가,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한 다음에 도입이 되면 어떨까, 이런 생각입니다. 지원금 말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?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자원 연계라든가 긴급생계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고, 다른 일자리 분야에서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각계 분야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.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정부가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에게 임대료 보전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착한 임대료 운동이지만 정부에서 나서주면 그거는 이제 강제가 되잖아요. 그거는 좀 자유시장 경제에서 저는 그게 맞는 건지, 요새 하도 착한이라는 말을 무슨 유행어처럼 쓰는데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저는 아이러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고정비 임대료는 무조건 나갑니다. 그 압박을 계속 견디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도 국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을 어떻게 디펜스할 것인가.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거는 고용과 일자리랑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재난 시기에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통화를 더 풀어야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. 만약 2차를 한다면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금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건 없는지. 저희 회원사들이 이제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옵니다. 50만 원을 받으면 그중에 45만 원을 담배로 구입하시는 거죠. 담배라고 하는 게 90% 이상이 세금입니다. 세금 풀어서 세금 걷는다는 어떤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,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평균 한 점주들이 가져가는 수익률이 한 4% 정도 됩니다. 담배는 한 7.8% 정도 됩니다.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혜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. 신용카드로 이게 주어졌잖아요. 그런데 좌판에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, 재난지원금을 풀렸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플랫폼을 못 마련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셨어요. 특히 이제 정말 영세하신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돼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얼마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홍보를 했냐.
또 감형잼에 대한 홍보, 그리고 그 시장에 가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고 8월 말까지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보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재난안전 그 문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소상공인들이 대출 관련된 문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국가에서 오는 대출 정보,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. 요거 하나 꼭 지적하고 싶고, 그 지역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재난 기간에는 한 지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, 소상공인들이 견딜 수 있고 국가가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꼭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대출을 잘해 주세요.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잘해 주셔야 돼요. 그 뉴스 보면 막 줄 며칠씩 가서 서 있고 대출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좀 가려서 분란이 있더라도 그거를 뚫고 가는 그러한 식의 좀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. 8월 요때 이제 완전히 고갈될 시기에 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이제 세대 단위로 돈을 주거든요. 아이들이 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세대 단위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이 좀 존중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좀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. 확진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닌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. 이 매장은 확진에서 무슨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준다면 국민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세심한 정책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고루 볼 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잘 좀 하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